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 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플래그십 카메라인 알파1의 기본 메뉴를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 알파1의 메뉴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알파1에 대한 이 알파1의 카메라에 대해서 아직 완벽하게 이해가 된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의 메뉴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저는 오늘은 사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메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메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쪼갤까 했는데 쪼개면 또 이 영상 저 영상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냥 하나를 길게 촬영할 예정이고, 제 이야기가 너무 빠르면 유튜브 기본 기능 중에 배속을 설정하는 게 있으니까 그 배속을 조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알파1이라는 카메라의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알파1에 보시면 앞에 전면 다이얼 있고요. 위에 후면 다이얼 있고, 이제 맨 뒤쪽에 이제 조작 휠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1번 다이얼, 2번 다이얼, 3번 다이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가 1번, 위에가 2번, 뒤에 부분이 이제 휠 다이얼이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옆에는 이제 알파1이라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 알파1의 카메라의 메뉴 화면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알파1이라는 카메라가 이 메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예전에 이제 소니의 알파7 시리즈 알포까지 S3부터 지금 보시는 이 메뉴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알포까지는 이전의 메뉴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알파7 S3부터 시작해서 알파1으로 오면서 이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가 이전에 소니 사용하셨던 분들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이 메뉴가 원래 맨 뒤에 있었는데 이렇게 맨 앞으로 위치하게 됐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기능들을 이렇게 위치를 저장을 1번에 1페이지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네, 이렇게 자, 마이 메뉴 1페이지에 종행비 제가 방금 넣은 게 나오는 게 되죠. 그리고 이 마이 메뉴 설정에 보면은 마이 메뉴를 우선적으로 켜놓아라 라고 얘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내가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무조건 마이 메뉴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나 F의 기능 메뉴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버튼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부족해서 메뉴를 등록을 해야 할 때는 이 마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 대메뉴가 카메라 탭, 노출 탭, AF 탭, 재생, 네트워크, 기계적인 설정으로 세분화가 이렇게 되었고요. 이건 이제 카메라의 기본적인 사진과 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뭐 화질이라든지 뭐 포맷, 연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노출, 컬러, 그다음에 뭐 재고를 패턴, 이제 노출을 확인하는 메뉴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초점에 대한 메뉴들이 이렇게 세분화되었고, 재생, 기계적인 설정,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분리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화질이 보면은 3페이지인데, 이 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이 마이 메뉴를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화질이 3페이지죠.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마이 메뉴를 일단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 메뉴가 한 페이지밖에 없으니까 이 화질의 메뉴가 2페이지로 오게 되죠. 여러분 마이 메뉴 많이 등록해놨으면 저랑 페이지 번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일단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마이 메뉴는 모두 초기화하고 이 카메라의 기본 상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 미디어 이렇게 있는데, 화질이 2페이지인데 미디어가 4페이지라는 건 이 화질 탭에 들어가면은 지금 보여지는 거 말고도 한 페이지가 더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대메뉴에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소메뉴 들어가고 거기서 세부 메뉴 이런 식으로 3단계의 메뉴 탭이 있다. 자, 그러면 이 화질 탭에서 보면은 JPG냐, 뭐 히프냐, 이거는 이제 뭐 아이폰에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건 이제 비디오 코덱으로 저장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JPG를 사용을 하고, 화질 설정 메뉴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죠.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뭐 RAW, JPG, JPG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서 RAW, JPG의 경우에는 비압축이냐 무선실이냐 압축이냐. 원래 소니는 무선실이 없었죠. 그래서 얘가 알파 1이 50메가 5천만 화소니까 비압축이면 100메가 그리고 무선실 압축 이렇게 있으면 압축은 이제 50메가 정도 비압축이랑 압축이랑 2배 차이가 났는데 이 무선실 압축이 생겨서 이건 이제 압축의 용량만큼 하면서 무손실 손실 없이 용량을 줄인다 이런 거가 있다. 자, 그래서 엑스트라 파인 표준 라이트가 있는데 원래는 파인 표준까지 있었는데 라이트 더 가벼운 게 생겼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쓰진 않을 건데 언제 쓸 것 같으면 이제 와이파이로 사진 보내야 될 때 그냥 사이즈는 줄이지 않는데 조금 더 적은 용량이 가야 될 때 이 라이트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파인을 쓰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화질 측정하는 것 때문에 엑스트라 파인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파인을 씁니다. 라지 미디움 스몰 이거는 라지 JPG 사이즈니까 그대로 라지로 놓고 이렇게 녹화 미디어에서 저는 1번의 사진 2번의 영상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확인 이렇게 넘어가고 총행비는 3대2를 써야 이미지 센서를 다 쓰니까 3대2 비율 RAW 촬영에도 이게 먹는데 RAW는 기본 3대2로 저장이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이런 거 열어보면은 요 비율을 반영해서 열어주지만 네, 기본 저장은 3대2 비율로 저장이 다 됩니다. 동영상 모드가 아니라서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동영상에도 8K가 지원된다는 거. 8K, HS, 이건 이제 4K, 이거는 이제 FHD고 이거는 이 네 가지 방식은 롱고 방식이고 이거는 이제 올인트라 방식. 그래서 이 두 개가 용량이 훨씬 크죠. 압축을 하지 않고 올인트라 모든 이미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내가 그 영상을 프레임으로 이미지 뽑아내야 될 때는 오린트라가 유리하고 일반적인 영상은 보통은 요걸 쓰시겠죠. 요 HS가 붙은 게 좀 더 고화질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촬영의 기본 설정은 녹화 프레임을 60, 24, 120. 이 알파1은 4K를 120 프레임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120.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둘둘이냐, 사둘 제로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정할 수 있는데 일단 4K 60p만 해도 충분하니까 일단은 사둘둘 사둘0 무슨 차이냐 사둘둘이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사둘 제로보다 사둘둘 10비트 이런 건 중요한데 그거보다 사둘둘이냐 사둘 제로냐를 보실 때 사둘둘이 중요하고요 이 차이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PS-C 크롬 모드를 필요할 때 켜고 끄는 기능 저는 꺼놓고 필요할 때 눌러서 켜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출 같은 경우는 전자 셔터라 적용되지 않고 고감도 노이즈 리덕션 같은 경우는 표준 그냥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HLG 같은 경우는 아까 JPG 이미지를 이렇게 히프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JPG의 이미지를 제가 지금 RAW JPG를 해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건 HLG 이미지로 되느냐 저도 이건 아직 안 사용해 봤어요. 자, 색 공간은 sRGB 그냥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렌즈 보정, 주변 광량 보정, 비네팅 생기는 거 줄여주는 거, 수차 줄여주는 거, 왜곡 줄여주는 거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제로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렌즈에 따라서 회색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 보통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회색으로 표시가 된다. 포맷을 하고 싶으시면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녹화 미디어 설정을 저는 1번에 사진, 2번에 영상을 분리시켜 놨어요. 왜냐면 이 폴더 구분이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놨고 이거는 1번 다치면 2번을 써라 뭐 이런 설정. 화질 설정은 아까 위에서 봤던 이미지 화질을 결정하는 메뉴입니다.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복원 이거는 사실 소니 카메라에다가 메모리 넣고 포맷하면 쓰실 일이 없는데 메모리를 컴퓨터에다 넣었다가 아니면 일부를 뺐다가 이런 거를 했을 때에는 이 복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원을 한 상태여서 실제의 이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사진 영상이랑 그
주소가 매칭이 되게 하는 게 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에서 포맷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1번, 2번 어느 정도 찾는지, 사진, 영상 얼마나 찍을 수 있는지 대충 계산해주는 기능이에요. 파일 폴더 설정은 저는 어떤 거를 쓰냐면 이런 날짜 형식이라는 거를 쓰고 있어요. 이게 표준 형식으로 쓰는 것보다 날짜 형식으로 쓰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진 관리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레코딩 폴더 선택은 이거는 이제 영상 메뉴로 놨을 때에 이렇게 영상의 파일 설정, 제가 영상 모드로 바꿨어요. 여기서 저는 이거를 표준이 아니라 타이틀 날짜로 놓고 타이틀 명에다가 이렇게 알파1 밑에 언더바를 해서 제 영상에는 알파1이다. 그리고 날짜, 그 다음에 파일 번호가 생성이 되게 해놨습니다. 다시 사진 모드로 바꾸면 아까 했던 게 이 레코딩 폴더였고요. 이건 새 폴더를 만들 때 쓰는 거. 새 폴더를 만들면 앞에 101이 제 폴더 번호고 10411이 오늘이 21년 4월 11일이라서 새 폴더 하나 더 만들면 앞에가 102 4월 지금 제가 녹화를 하는 시간이 4월 11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폴더 번호가 101, 102, 103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뒤가 날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작권 설정하는 거 있고 이건 그냥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은 화면상에 저기 P 왼쪽 아래 C 카피라이트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설정한 이름들이 사진에 나오게 되고요. 저기 P 왼쪽에 상단에 P 연사 옆에 C가 보이냐 안 보이냐. 저 C가 카피라이트다. 1년 번호 뭐 이런 게 있다. 1년 번호 저도 처음 보네요. 뭔지 모르겠어요. 바디 시리어 쓰는 건가? 모르는 메뉴가 너무 많아요. 네. 이거는 이제 메모리 호출을 저장 등록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드 다이얼에 1, 2, 3이 있으면 이 1, 2, 3에 많이 쓰는 세팅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설정 등록입니다. 1번에 저장할래. 그리고 이제 이거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는 거. 메모리 카드 빼면 날아가는 게 M12344고 1, 2, 3은 카메라 버퍼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고 또 2번에 저장을 하면 되고 많이 쓰는 것들을 저장하면 되고 메모리 카드에 저장했을 경우에 그게 1번 슬롯, 2번 슬롯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설정하는 기능. 호출은 어떻게 하냐? 모드 다이얼을 1, 2, 3에 갖다 놓고 내가 저장한 세팅을 불러와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설정 등록이 원래 지속 중 설정 호출이었다가 이게 입력 중 설정 호출로 바뀌었고 저는 이거를 보통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고 등록 해놓고 이거를 사용자 정의 하나에다가 넣어놓으면 그 버튼 눌렀을 때 제가 방금 설정한 이 세팅이 그대로 확 불러와 주는 거죠. 이 알파1이나 9-2 같은 경우는 왼쪽 상단에 다이얼에 이 AFSC 연사 메뉴가 할당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돌리는데 시간이 걸려서 빠르게 조작을 못하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게 이 입력수 설정 호출 기능이에요. 연속 촬영 속도도 하이 미드 로우를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 플러스 하이 미드 로우가 왼쪽 다이얼에 있는데 하이 플러스는 30연사인 거고 로우를 5연사, 뭐 미드랑 하이를 20연사, 10연사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나는 느린 거를 더 많이 세분화해서 쓸 거야. 그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인 거죠. 셀프 타이머 보면은 이거 10초와 5초와 2초 이런 게 결정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셀프 타이머 몇 초 후에 몇 초 찍히는 이런 메뉴들도 있습니다. 브라켓 설정에서 연속 브라켓이냐 이거를 뭐 2초 후에 먹냐 중간 어둡게 밝게 지키냐 어둡게 중간 밝게 지키냐 이런 메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브라켓 메뉴 같은 경우는 내가 모드 다이얼을
이런 식으로 브라켓으로 놨을 때에 이 브라켓의 메뉴들을 여기서 설정한 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 타이머라면 이거는 브라켓의 타이머고 그 브라켓의 설정을 연속해서 단일 이거는 여러 장 이거는 누르고 있으면 계속 찍히는 거 이거 한 장씩 찍는 건데 보통을 이 브라켓팅 촬영 같은 경우는 풍경 1출일몰 쓸 때 이렇게 2.0 EV 3장 요걸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이 왼쪽 상단에 연사 다이얼을 바꾸시면 저렇게 브라켓팅 모드가 적용이 됩니다. 인터벌 촬영은 원래 이제 간격 촬영이라고 소니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메뉴가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나중에 별도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픽셀 시프트 멀티 촬영이 이 9글자가 못 들어가 8글자 제한이다 보니까 픽셀이 빠지고 픽 시프트라고 들어갔어요. 이것도 나중에 많이 번역이 바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4장 찍어서 16장 찍어서 이거는 이미징 엣지에서 합쳐줘야 됩니다. 무음 모드 촬영 전자 셔터는 기본적으로 무음인데 스피커로 소리를 키냐 마냐 이런 거가 있다. 이거는 AFC의 조리개를 구동을 뭐 좀 느리게 하냐 아니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 돼 AF를 움직여가지고 AF를 움직일 때 조리개를 움직여 개방한 상태로 AF하고 다시 닫고 막 이런 거를 하는데 그때 조리개가 샤칵샤칵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서드 파티 렌즈 쓰면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조리개의 소리를 이제 안 나게 하려 그러면 천천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천천히 움직여야 되면은 소음은 안 나지만 대신 AF가 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무음 우선으로 하면. 전원 종료 시 셔터. 그 다음에 자동 픽셀 매핑.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자동 픽셀 매핑은 이 소니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이 알파1 이전에 옛날 소니 카메라 써보신 분들 계시면 그런 거죠. 전원을 껐는데 갑자기 안 꺼지고 조금 있다가 딱깍 드르르 딱깍 뭐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자동으로 픽셀 매핑을 얘가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그래서 픽셀 매핑을 해주는 거는데 그게 난 싫어. 그럼 이렇게 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소리가 나게 하는 걸 다 제외시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껐다 켤때 소리 나면 안 되는 데가 많으니까. 전자 셔터냐, 기계냐, 자동이냐. 알파1은 전자만 써야죠. 전자 쓰라고 만들어진 카메라니까. 뭐 조명 쓸 때는 기계를 쓸 일이 있긴 하겠지만 400분의 1이 필요하면은 렌즈 없이 촬영. 이건 뭐 수동 렌즈 쓸 때 이거는 카드 없이 메모리 안 꽂고 그냥 테더 연결할 때 안티플리커는 기본적으로 켜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뭐냐면 S 모드 같은 거일 때 이 가변 셔터를 켜면 원래는 끄면 셔터 스피드가 이런 식으로 125, 160, 160, 200, 250 이렇게 올라가던 3분의 1 스탑으로 올라가던 그 변하던 셔터 스피드가 얘를 켜는 순간 250이 보세요. 이렇게 점으로 바뀌죠. 이거 이제 플리커를 이 조명이 하나가 플리커가 되게 많을 때 그 조명과 이 셔터 스피드의 이제 차이를 이용해서 플리커가 가장 적은 점을 찾으려고 할 때 쓰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쓰면은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조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너무 플리커가 심하다. 그러면 이걸 셔터 스피드를 변동시켜 가지고 그거랑 가장 플리커가 안 나오는 점을 찾아갖고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다. 이거를 앞다이얼 돌리면 이런 식으로 확확 쳐요. 여기 들어가서 하시면.
이렇게 앞 다이얼로 2배씩, 2번 다이얼로는 이렇게 소수점으로. 이거 안 하고 그냥 이 앞에 들어가 있을 상태에서는 그냥 이 후면부 다이얼로만 설정이 됩니다. 메뉴 너무 많죠? 스테디샷은 켜놓는 거 추천드리고, 영상 촬영 중에는 액티브라는 게 들어가 있어갖고요, 좀 전자식 보정이 들어가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촬영이 되는 대신 화각이 살짝 줄어들게 됩니다. 산 모양이 사진의 스테디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는 그냥 광학좀 추천드리고, 얘도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기 전동 줌 렌즈 쓸 때, 이거는 이거 저기 그 뭐야, 무슨 리모컨으로 줌을 눌렀을 때 빠르게 느리게 하냐. 이거는 전동 줌일 때 이거 링 돌렸을 때. 알파1 같은 경우에다가 28135G였나? 그 소니 그 전동 줌 렌즈 쓸 때에 이게 줌의 속도를 바꾸는 메뉴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우리가 쓰는 기본적인 내 힘으로 하는 줌 렌즈들은 모르셔도 되는 메뉴입니다. 격차선 필요하면 켜시고 끄시고, 원하시는 타입 있고, 라이브 표시 기본적으로 켜 있어야 되는데 그 라이브 뷰 효과에 플래시의 영향을 줄 것이냐, 이제. 그리고 촬영 중에 이제 플래시가 터지는 거를 보여줄 것이냐, 뭐 이런 거. 프레임 속도 제한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지? 라이브 표시 속도를 저속으로 제한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게 그건가 보다. 그 굉장히 느린 셔속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LCD가 약간 그 밀리는 게 나오는데, 그 새로 추가된 기능이 이건가 보네요. 그런 거 반영되지 않고 그냥 계속 균일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영상이나 슬로우 뱅킹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셔속 설정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보는 것보다 엄청 느리게 재생될 때가 있거든요, LCD가. 그러면 이게 구도 바꾸거나 이런 게 힘들어서 새로 생긴 메뉴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저거였던 것 같아요. ISO에 보면은 최소와 최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최대를 원래는 102,000, 아니 12800이라, 아니 그 카메라 기본 설정은 12800이라고 되어 있으면, 네, 이런 식으로 저는 102,400까지 해놔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ISO의 범위는 아까 거는 내가 오토를 설정할 때 오토의 범위라면은, 여기 지금 확장감도 50 보이고 102,400 보이시죠? 이거를 하면 나 확장 싫어, 이렇게 해놓으면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딱 제한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최대한 다 풀어놓는 편이에요. ISO 오토 최소 속도는 내가 P 모드나 A 모드 이런 거 쓸 때에 최소 지금 몇은 되게 하느냐, 60은 되게 하고 ISO를 조절하느냐, 아니 나는 최소 125는 하고 ISO를 올리느냐,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메뉴입니다. 자, 노출 보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 아니 여기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위에 카메라 위에 제 머리 위에 있는 다이얼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노출 보정을 적용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노출 보정 다이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5까지 되지만, 이거는 사진일 때고 영상 촬영 중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2까지밖에 먹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올려놨을 때 카메라를 껐다 키면 초기화로 가느냐, 원래의 값을 유지하느냐. 노출 간격은 아까 저거 위에 돌리는 거를 0.5 스탑으로 하냐 0.3 스탑으로 하느냐. 노출의 기준은 표준을 바꾸는 건데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측광 원래 다중이었는데 멀티로 바뀌었고요. 중앙, 스팟, 전체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멀티로 해야
이 멀티 측광으로 해야 얼굴의 노출을 우선적으로 맞춰준다. 즉, 내가 측광을 멀티로 하면 사람을 찍을 때 노출을 얼굴에 맞춰줄게라는 뜻이에요. 이건 스파 측광 쓸 때 중앙 따라가냐 위치를 그 포인트를 따라가느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셔터 시의 AEL, 반셔터 시의 노출을 고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플래시를 사용하실 경우에 이제 플래시를 쓸 때에 강제 플래시냐 뭐 이거 이제 무선 플래시 같은 거 쓸 때 쓰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강제 플래시가 기본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플래시 메뉴 할 때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네, 이런 게 있다. 자, 정목현 이거는 플래시 메뉴를 할 때 나중에 다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래시 메뉴 너무 많아요. 플래시는 플래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준이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내가 오토로 하냐 오토일 때 표준이냐 분위기냐 흰색이냐 자 화이트 밸런스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별도로 내가 수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화이트 밸런스를 반셔터 중에는 계속 유지시켜 주느냐 연속 촬영 중에는 한 번 잡은 걸 계속 유지시켜 주느냐 이런 거예요. 행사 촬영 같은 거 할 때 신랑 신부가 결혼식 끝나고 웨딩 행진을 할 때 걸어 나오면서 주변에 불이 켜지는데 그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랑 신부는 그대로인데 주변 때문에 카메라가 화이트 밸런스가 바뀐 거 아니야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그럼 신랑 신부가 막 그 얼굴이 그 화이트 밸런스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싫기 때문에 연속 촬영으로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합니다. 행사 촬영하시는 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D레인지 최적화. 아까는 노출이었고 화이트 밸런스였으면 이번에는 이제 컬러 D레인지 최적화는 다이나믹 레인지 옵티마이저. 이런 식으로 오토냐, 끄냐. HDR이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레벨도 조절할 수 있다. 안부를 살려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에이티브 룩은 이제 소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제 마이 스타일이 바뀌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크리에이티브 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컬러가 다르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세피아까지 왔는데 1부터 이런 식으로 6까지 있어서 이거는 내가 많이 쓰는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스탠다드에서 가볼게요. 그러면 바로 콘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처음이 콘트라스트죠. 근데 밑으로 이렇게 1에서 시작하면은 콘트라스트 이전에 내가 많이 쓰는 룩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6까지를 내가 많이 쓰는 6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콘트라스트, 하이라이트 뭐 이런 식. 자, 크리에이티브 룩도 이렇게 있다. 이 크리에이티브 룩은 나중에 아마 제가 별도의 소니 세미나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픽처 프로파일 역시나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시네톤을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10bp11 시네톤 지원한다. 제브라 패턴은 뭐냐면 영상 촬영할 때 화면에 노출이 날아가는 부분들을 LCD 밝기로 판단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럴 때 이거를 이렇게 빗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이거 ON으로 해놓고 이거 100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밝은 부분 날아가는 부분들이 이 빗금으로 보여줘서 노출을 그걸 참고해서 결정하는 메뉴인데 이게 HDMI 연결했을 때는 안 보여지기 때문에 요것도 나중에 시간을 되면은 다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메뉴 너무 많아요. 이제 AF 메뉴 설명드릴게요. AF는 여러 가지 이렇게 탭이 있는데 이 AF 우선순위 저는 무조건 AF. 초점이 중요하면 AFS는 무조건 AF고요. C 같은 경우는 AF냐 셔터냐 균형이냐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피사체에 초점을 맞았을 때 초점이 안 맞은 상태이면요. 셔터를 눌러도 안 찍혀요. 이게 AF로 되어 있으면. 연사를 촬영하는 중에 이게 AF로 되어 있으면 연사를 촬영 중에 연사 속도가 균일하게 나오지 않아요.
셔터로 되면은 예를 들어 30연사일 때 30연사가 균이래요. 다만 초점이 안 맞은 상태에서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셔터고, 이거는 초점이 맞았을 때만 찍히게 해주는 거라, 결과가 중요하면 AF, 과정이 중요하면 셔터. 모르겠다? 균형 강조.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저희 아기를 찍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F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민감 표준 잠김. 원래 찍던 카메라의 기본은 표준인데, 원래 찍던 피사체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속성은 잠김. 새로운 피사체를 빠르게 찾는 건 민감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피사체를, 내 가족을 찍어주고 있어요. 가족을 찍어주고 있는데, 이 가족 앞으로 다른 사람이 지나간다고 할게요. 가족 앞으로 누군가가 지나가면은 재빠르게 지나가는 사람의 초점을 민감하게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원래 찍던 가족의 초점을 계속 잠궈 놓느냐. 그래서 어떠한 피사체를 계속 꾸준히 찍고 찍고 있는 중간에 다른 것들이 끼어든다고 했을 때 그 끼어드는 거에 방해받지 않은 게 잠김인 거고, 나는 특정한 피사체가 아니라 그냥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 무조건 빨리 초점을 가져가야 될 때는 민감인 거예요. 스포츠. 한 선수를 계속 따라가야 된다, 잠김. 매번 그냥 빨리 앞에 오는 선수를 빨리 초점 맞춰야 된다, 민감. 모르겠다? 표준. 저는 저희 아이를 찍기 때문에 잠김. AF 보조광은 끄는 게 무조건 나아요. AF 보조광이 켜 있어서 이득을 보는 상황은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필요 없는 이 메뉴를 못 뺄까? 옛날에는 AF 보조광이 SLR 시절에는 되게 중요한 요소여서 보조광이 있고 없고가 AF 성능이 좋았는데, 미러리스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거의. 근데 왜 못 없애냐? 없애면 자꾸 마이너 업그레이드 했다고 뭐라 그러니까 못 없애는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눈치 보면서. AFC의 조리개 구동. 이 AFC의 조리개 구동이 무무선이냐 초점 무선이냐 했는데, 이거 아까 봤던 거로 기억나죠? 저 조리개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결국은 소음이란 말이에요. 소음. 그러니 어떤 이 무음 모드 설정에서 이 AF의 조리개 구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영향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오면 이거를 무음으로 하느냐 초점으로 하느냐. 초점으로 하면은 샤칵샤칵 소리가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소니 렌즈는 안 그러는데 타사 렌즈 쓰면은 아마 많이 그럴 거예요. 무음은 조리개 구동을 천천히 해서 소음을 좀 줄여주는 거. 모르겠다, 표준. 펀셔터시 AF, 사전 AF 이거 이제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펀셔터 AF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전 AF는 그냥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 계속 초점 맞춰주는 기능. 이게 꺼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 AF, 자 이렇게 초점이 나간 상태로 그냥 계속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전 AF를 키면 조금 있으면 초점을 얘가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옮겨요. 좀 잘 안 보이니까. 자, 손을 치우면 저기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카메라가 초점을 옮기죠. 사전 AF를 끄면 계속 이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렇게 초점 아예 못 맞추면 이런 식으로 이 보라색, 핑크색 요 표시가 나와요. 일단은 쓸데없는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꺼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점 영역은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있어요. 안 쓰는 영역 없애버리는 기능인데,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요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중앙은 안 써요. 중앙은 안 쓰고, 제가 원래 다른 기종 쓸 때는 요렇게 쓰거든요. 요렇게. 근데 알파 1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 영역 등록 기능을 써요. 이 등록 기능을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현재는 이런 식으로 제한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한된 메뉴 중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와이드 화면 전체에서 피사체 찾아주는 거, 조는 요 프레임 요 가운데 이 9개 영역 플렉스블 스팟 9개가 있는 게 존이에요. 확장은 안에 박스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게 안 됐을 때에 이렇게 크게 맞추는 거. 안에 걸 빨리 안에 거 작은 거 맞추다가 그게 안 되면 흰 벽은 못 잡아야 되는데 흰 벽을 잡아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AF 때문에 우리 여러분 상식적으로 흰 벽은 초점을 못 잡아야 정상인데 초점을 못 잡아야 정상인데 왜 잡니? 왜 흰 벽을 잡지? 잡지마. 이 A4 너무 좋아도 이렇게 겉에 안에를 못 잡았을 때 겉에 거를 AF 잡아주는 거. 너무 좋으니까 이것도 예시가 안 돼. 이런 식으로 겉에 거 잡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 안에를 빠르게 잡아야 되는 거고 안에는 빠르게 잡고 겉에 거는 안에를 못 잡았을 때 겉에를 다시 잡는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짝 워블링도 있죠. 이게 추적. 아니, 확장 플렉스블 스팟. 그리고 AFC로 추적을 할 때에 이 추적 확장 스팟을 쓰는 이유는 안에 거를 맞췄다가 안 됐을 때 바깥 겉에 빠르게 맞춰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영역들을 제한해 놓는 기능. 가로와 세로의 영역 전환 기능이 있어서 이걸 쓰시면 필요한 영역들을 이제 사용을 할 때에 필요한 영역들을 사용할 때에 뭐냐면 가로와 세로일 때 이런 식으로 가로일 때 우측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로 제가 이제 가로잖아요. 이렇게 가로에 있을 때 이걸 세로로 제가 바꿔보면은 세로로 바꿔도 그 영역이 그대로 가죠. 그대로 가는데 이 가로 세로 전환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가로일 때 여기 있으면 세로일 때는 예를 들어서 가로일 때 다시 중앙, 세로일 때 우측, 반대쪽 세로라면은 여기 아래쪽. 그러면 가로일 때, 우측일 때 이런 식으로 위치가 별도로 기억이 되고요. 영역까지 해놓으면 가운데에 있을 때에는 플렉스블 스팟이라면 우측으로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와이드, 왼쪽으로 있을 때에는 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왼쪽에서는 존, 가운데는 이 추적 아니 확장 플렉스블 스팟, 오른쪽에 있을 때는 와이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버티컬 호리즌 AF 영역 전환 기능이고요. 초점 프레임 색상 이거 안 쓸 때는 끄는 게 나아요. 네, 초점 프레임 색상은 이걸 흰색이냐 빨간색이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 등록 기능이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많이 쓰는 영역을 등록해 놓는 기능이에요. 저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와이드라는 거를 등록을 해놨어요. 와이드라는 걸 등록을 해놨고 네, 저희 와이프가 옆에 와서 방해하고 있어요. 자, AF 영역 등록 기능이라는 게 여러분 꺼 있을 텐데 이거를 저는 등록을 해놔서 사용자 정의에서 어떤 걸 쓰고 있냐면 원래 C2라는 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영역을 바꾸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저희 와이프가 옆에서 엄청 방해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 확장 이런 걸 쓰고 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사용자 정의에서 입력 시 AF 영역 전환을 어디에다가 C4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 시 AF 영역 전환 기능을 어떻게 했냐면 자 영역을 어떻게 했냐면 AFC에다 놓고 추적에
추적의 y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초점 영역 등록 기능이 있죠. 이거를 저는 켜놓은 다음에 이 y들을 제가 등록을 했죠. 그런 다음에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시 추적의 확장으로 바꿔요. 그래 놓고 C4를 누르면 한 번 누르면 추적 와이드, 한 번 누르면 추적 확장 플렉스블 스팟. 한 번 누르면 추적 와이드, 한 번 누르면 추적 확장 플렉스블 스팟. 이런 식으로 저의 기본 상태는 추적 확장 플렉스블 스팟인데 갑자기 추적 와이드가 필요할 때 이걸 눌러서 바꾸는 게 아니라 C4 한 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추적의 와이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건 임시로 들어가 있는 모드니까 F9을 눌러도 안 된다고 나와요. 왜냐면 너는 지금 호출한 상태야. 그러니까 이건 임시로만 이렇게 쓰는 거고 썼으면 다시 원위치 해놓고 C2 누르면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진짜 편하게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거 소니 3세대 모델에서 다 되는 기능인데 잘 모르셔요. 약간 버그를 사용하는 기능인데 나중에 이걸 좀 다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록해 놓은 거 지워버리는 기능, 그 다음에 영역 자동 숨기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췄을 때 그 초점을 맞춘 걸 초록색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보기 싫을 때 이런 식으로 켬을 해놓으면 초록색 반 셔터 눌러졌다가 없어지죠. 여러분 화면상에 좌측 하단에 자 보세요. 좌측 하단에 동그라미 뜨죠. AFS에서는 동그라미만 떠요. 동그라미는 내가 반 셔터를 눌렀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C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와이파이 같이 떴다가 가운데 동그라미가 생기죠. 이렇게 누르면 와이파이만 생기죠. 와이파이는 너가 반 셔터를 눌러서 카메라가 초점을 검출하는 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가운데에 동그라미가 뜨는 건 초점 검출이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얘가 초점 검출을 하고 있지만 가운데 동그라미가 안 뜨는 이유는 완료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점 검출이 완료되면은 동그라미도 뜨고 초점 검출 수행 중이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없고 완료가 되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뜨고 이게 S에서는 초점 검출이 되면 초록색이 뜨고 근데 이거를 켜면 아니 이 자동 숨기기를 켜면 반 셔터를 눌러서 초점 검출은 됐지만 초록색이 나한테 안 보여지는 기능. 추적 중 초점 영역은 AFC일 때 이렇게 초록색의 표시가 되고 있는 걸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보기 싫을 때 이거를 끄면 초점을 추적 중 죄송해요. 너무 많아갖고 헷갈려서 추적 중일 때 이 추적 중이 저거를 보기 싫을 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추적을 시작했죠. 그랬을 때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 놨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놓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 저 추적 중일 때도 처음 시작했던 초점 위치를 표시해 주는 기능 이게 꺼 있으면 이렇게 맞추고 놨을 때 어디였지? 여기였구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디였지?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래서 처음에 추적 중을 시작했던 위치를 표현해 주는 기능 이게 아까 설명해 드렸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록색이 뜨잖아요. 나 이 초록색이 싫어. 보기 싫어. 그럴 때 이거를 끄면은 초록색이 안 뜨지만 초점은 따라가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얘는 켜놔야 되겠죠. 너무 길어요. 힘들어. 위상차 검출 영역은 이제 켜냐 끄냐인데 이거 했을 때 얘는 다 위상차 검출 영역이라 안 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마 어댑터 같은 거 쓰면은 아마 이게 표시가 다 나올 거예요. 라의 라의 포 같은 거 하면은 아마 요거를 키고 안 키고에 따라서 위치가 어디냐 요런 게 아마 보여질 겁니다. 네, 위상차 검출 A1은 거의 다 위상차 검출 영역이라 별도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렉스블 스팟일 때 왼쪽, 오른쪽 리밋이 걸리게 되는데 그거의 위치에 리밋을 걸지 않고 왼쪽에서 가면은 오른쪽에서 나오고 위로 가면 아래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위치의 순환을 하냐 하지 않느냐. 이거는 그 이동을 할 때에 많이 움직이냐 조금 움직이냐. 많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에 끝이 나요. 크게로 해놓으면. 자, 표준으로 해놓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차이가 난다. 얼굴 인식 할 때 킬 거냐 끌 거냐. 눈, 사람, 동물, 새. 원하는 거 피사체. 나는 새 안 찍어. 뭐 그러면 이거 빼놓으면 되고 나는 동물 안 찍어. 그럼 빼놓으면 되고. 이건 오른쪽 왼쪽 눈 선택 기능. 오토는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얼굴 눈 표시. 이거는 이제 내가 반셔터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얼굴 인식이 켜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초점 영역이 이렇게 바깥에 있어도 지금 저기 사람의 초록색 표시 뜬 거, 아니 회색 표시 뜬 거 보이죠? 여기 요거. 얼굴 잡았을 때는 이게 흰색이 뜨는데 없을 때는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를 끄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와이드 해놔도 이렇게 반셔터를 누르면 저기 뜨지만 누르기 직전에 어딘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켜놔야 내가 반셔터를 누르지 않아도 아 후보군이 어디에 초점이 맞아 어디에 얘가 얼굴을 검출하고 있구나를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흰색이냐 회색이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켜놔야 내가 반셔터 누르기 직전에도 누구한테 초점 맞았는지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많이 찍는 가족들 얼굴 등록해 두는 기능, 그 등록해 놓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맞춰주는 기능, MFC 자동 초점 확대는 내가 초점을 MF로 놨을 때에 이 포커스 링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확대를 자동으로 켜주는 기능. 이걸 끄면 그냥 보여지는 상태에서 바뀌게 됩니다. 초점 확대를 내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수동으로 초점 확대를 하는 것도 있지만 확대 시간을 저는 무제한으로 해놓고 배율도 4.2로 해놓고 이거 기본은 1.0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가 AF일 때도 확 포커스도 자, 여기다 이렇게 가져가 놓고 확대 누르면 확대가 제가 지금 이 사용자 정의에다 넣어놨어요. 이 상태에 누르면 1.0이면 어디 확대하려고 물어봐요.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4.2로 해놓으면 딱 눌렀을 때에 그냥 바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 확대한 상태에서도 AF 이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초점 확대 시 AF 설정. 초점 확대 시 AF 설정. 이거는 초점을 확대한 상태에서 반셔터를 눌렀을 때 AF가 되는 기능입니다. 초점 확대 시 AF 설정. 이걸 켜놔야 멀리 있는 꽃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촬영할 때에 여기를 확대하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확대한 상태에서 AF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피킹, 컬러 피킹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MF랑 DMF에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초점이 맞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컬러를 표시해 주는 기능. 재생 미디어 설정은 1번에 뭐 사진, 저는 1번에 사진, 2번에 영상이기 때문에 사진, 영상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 재생 메뉴들은 그냥 보시면 이해가 아마 될 거라 음성 메모 기능은 내가 방금 찍은 사진에 이런 식으로 메모해 놓는 기능 나 어떤 사진이다 뭐 설명한다 뭐 이런 거는 아마 공연 촬영하시는 분들이 아니 저기 기자분들이 많이 쓸만한 기능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삭제 버튼 두 번 누르면 그냥 바로 삭제되는 거. 이거 켜놓잖아요. 그러면 재생 누르고 삭제, 삭제 이런 식으로 두 번 눌러 삭제.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삭제 버튼 눌렀을 때 위치가 삭제가 있냐 취소해가 있냐? 저는 삭제로 그냥 해놓습니다. 보통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쭉쭉쭉 넘어갈게요. 제가 이것저것 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모드 왜 하냐고. 비행기 모드를 해야 블루투스 와이파이를 꺼요. 그래야 NFC도 꺼요. 그래야 쓸데없는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비행기 모드 해놔요. 언제 와이파이 블루투스 필요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면은 화면상에 비행기가 계속 떠 있게 됐죠. 저기 보이시죠? 저기 여기 비행기 왼쪽에 비행기 탈 때 사진 잘 나오는 모드가 아니라 스마트폰 비행기 모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기계적인 설정들 여기서 뭐 이건 날짜 이런 거 다 하시면 되고 알파 1 같은 경우는 설정을 별도의 이렇게 저장해서 알파 1을 두 개 갖고 계시면 두 개를 이렇게 맞추실 수 있어요. 저장, 불러오기 뭐 이런 식으로 대신 펌웨어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스마트폰에다가 연결한 다음에 그 이미지 캐치 모바일에다가 옮겨 놓는 방법도 있어요. 카메라 세팅을. 그래가지고 내 카메라랑 여러 개 A1이 있을 때 내 카메라 세팅을 내 저기 메모리에 저장해서 옮겨서 복사하는 방법도 있고 스마트폰에다가 다 연동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불러오기 뭐 이런 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은 기종 여러 개 있을 때 편한 건데 알파 7, 알파, 알파 7 S3, 알파 1 세 가지 기종에서 되는 거. 사용자 정의가 사진, 영상, 재생이 있는데 저는 이 사용자 정의 설정을 현재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워낙에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 거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입력 시 AF 영역 전환 기능을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C4를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AF 예를 들어서 C일 때 제가 그 리얼타임 트래킹 할 때 추적 확장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걸 쓰다가 한 번 누르면 추적 와이드, 한 번 누르면 추적 확장 플렉스 스파 이 두 개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다. 어떻게? 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FN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식의 세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상에 대한 세팅은 저도 안 했고 이 카메라가 제 카메라가 아니라 저도 요즘에 테스트하고 세미나 하는 것 때문에 잠깐 가지고 있는 거지 조금 있으면 또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만의 세팅을 그렇게 확실하게 딱 잡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모드 다이얼 중에 영상 모드 제 머리 이쪽에 보시면은 저기 SNQ랑 M 사이에 있는 영상 모드로 놨을 때에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뭐 측광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가져갈래. 이거를 이렇게 다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영상 모드로 바꿨고 영상 모드에서 예를 들어서 PP를 시네톤을 먹였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픽처가 두 개 나오는 이유는 제가 기능 메뉴에서 영상에다가 사진이랑 똑같이 가게 해놔서 여기다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화이트 밸런스 이런 식으로 놔볼게요.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자 여기서 영상일 때 나는 5200 뭐 이런 식의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게 다른 모드로 갔을 때에는 사진 모드로 갔을 때는 적용이 안 되죠. 왜냐면 제가 지금 이미지랑 동영상을 이 별도로 분리시켰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픽처 프로파일이랑 뭐 얘네 둘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얘네 둘을 제가 별도로 이렇게 독립시키지 않으면 보세요. 여기서 영상 모드로 바꿔도 PP랑 화이트 밸런스가 사진이랑 똑같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를 사진 모드로 바꿔도 똑같이 유지가 돼요. 이게 영상 사진을 다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 1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독립을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동영상을 이런 식으로 별도의 세팅을 기억하게 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DISP 화면 표시 저는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꺼버려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동영상 모드일 때 셔터 버튼으로 녹화되게 하는 거. 이거는 줌링 회전 설정.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건 전동 줌 렌즈일 때 아마 되는 걸 거예요. 전동 줌 렌즈 꼈을 때 그 아마 속도 조절하는 메뉴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이 다이얼 같은 경우는 사용 지정의 키에다가 그 마이 다이얼 변환 기능을 하나 해놓고 한번 눌렀을 때 여기다 기능 설정해 놓은 게 변경되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엠모드일 때 조리개 셔터 스피드 앞뒤 다이얼 바꾸는 거, 회전 방향 바꾸는 거, 이게 소니 쓰시는 분들이 타사에서 기변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메뉴들이 있다. 다이얼로 노출 보정이 되게 한다. 이 위에 여기 제 머리 위에 있죠. 요 다이얼로 노출 보정 되게 할 때 이 후면 다이얼에 넣으면 요 머리 위에 요게 되게 약간 저소음 다이얼이어가지고 동영상 촬영 중에 노출을 조금 더 그 소음 없이 바꾸실 수 있어요. 기능링은 이건 이제 400GM 막 요런 거에서 쓰는 거고. 네.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여러분한테 들어가고 있나요? 저희 와이프랑 애기가 이 바깥에서 엄청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터치 조작하는 거 있고 감도 있고 뭐 이런 패드 패널 설정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매뉴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인더 프레임이 이제 60프레임, 120프레임, 240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은 120프레임으로 해놓습니다. 파인더 배율 같은 경우는 안경 끼시는 분들은 이거 축소 표준 비교해서 괜찮은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동영상 쪽에서 쓰는 건데 이 TC 요거 카운트 설정 이거는 넘어가고 TC 설정은 감마 표시 지원은 S로그 같은 것들을 적용했을 때 LCD상에 그 적용된 거를 자동으로 풀어서 보여주는 기능. 영상에는 실제로 적용되어 있지만 내 LCD 상에는 S로그가 적용되지 않게 보여지는 거. 연속 촬영을 할 때에 이거는 이제 저는 시작 표시, 타이밍 표시, 촬영 중에만 표시 이런 식으로 해놔서 이건 뭐냐면 연속 촬영을 할 때 다사삭 할 때 전자 셔터는 소리를 꺼버리면 언제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깜빡이게 해주는 기능이 촬영 시작 표시. 표시 유형 2는 내가 영역을 잡았을 때에 이런 식으로 연사를 잡았을 때에 저 파란색 이거 보이죠? 테두리. 그거가 유형 2예요. 그래서 내가 촬영되고 있는 거를 알기 좋게 하려고. 촬영 중에만 표시는 왼쪽에 이 버퍼 보여주는 기능. 자동 리뷰는 필요한 거, 이렇게 사진 찍었을 때 보여주는 기능. 찍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능. 저희 와이프가 옆에서 엄청 방해하고 있어요. 자동 모니터 끔은 저는 보통 이제 적용을 안 해놓고 있고요. 제가 필요할 때만 끕니다. 그리고 절전 시작 안 건드렸을 때 꺼지는 기능 5분 해놓고 자동 전원은 영상에서 그 온도가 높아져도 꺼지지 않게 해주는 기능.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설정들이라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안티더스트 이것만 이거는 그거 아시죠? 전원 껐을 때 이 셔터 내려와서 닫혀서 먼지 못 들어가게 해주는 기능. 이거 쓰면은 오히려 셔터가 더 굉장히 약한 부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픽셀 매핑. 이게 아까 그 자동 픽셀 매핑인데 그걸 켜냐 마냐인데 이거를 자동 픽셀 매핑을 쓰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컴퓨터 카메라를 껐을 때 일정 시간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번씩 뭐 드르륵 막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픽셀 매핑을 해주는 거고 아까 처음에 봤었던 이건 뭐냐 무음 모드 중에서 그거를 무음 모드를 켰을 때에 이런 것들이 동작하게 하느냐 아니야 무음 모드지만 얘네들은 계속 동작하게 해놔 아니 이것조차 동작하지 마라 라는 거죠. 이 무음 모드라고 하는 건 왜냐면 공연장에서 무음 모드를 안 켜고 가만히 있다가 카메라를 껐는데 갑자기 픽셀 매핑을 한다가 드르륵 이렇게 되면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럴 때에는 그런 거조차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결정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설정을 쭉 하면 됐죠. 픽셀 매핑을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버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정식 버전이 아니라 모델 네임이라고 나옵니다. 알파 1이라는 카메라입니다. 다시 이제 마이 메뉴가 나왔죠. 자, 메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속성으로 빠르게 얘기했는데 1시간 됐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 알파 1의 메뉴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영상 메뉴보다는 사진 메뉴 중심으로 설명드렸어요. 이거를 모드 다이얼을 영상으로 놓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놓고 메뉴로 들어가면은 이제 또 이 보여지는 메뉴가 영상 중심으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아까랑 좀 다를 거예요. 이거는 노출도 또 영상 기준으로 보죠. 이 카메라와 노출 밑에 어때요? 필름 모양이 떴죠. 아까는 무슨 모양이 떴는데, 아까는 사진 모양이 떴는데. 영상 메뉴도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영상의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아직 공부할 게 산더미라, 일단 오늘은 이 알파 1의 메뉴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용자 정의랑 기능 메뉴를 보통 기계 메뉴를 설명할 때 먼저 하고 이 기본 메뉴 설명하는 거를 두 번째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아직 제가 이 알파 1이라는 카메라를 최적화된 저의 세팅을 저도 잡지 못했어요. 버튼이나 이런 것도 저도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중이었어서, 일단은 기본 메뉴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이런 세팅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때 이제 사진이랑 영상 쪽 사용자 정의 메뉴랑 기능 메뉴 사용하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 영상 여러분 한 번 보신다고 이해 안 될 거예요. 계속해서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카메라 A1이랑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